1년에 한 번 정도씩 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성냥과학 같은 데다가 이제 변을 조금 해갖고 학교에 갔다가 내야 돼요. 그럼 그거 안 갖고 오면 또 혼나고. 그래서 저는 어느 해에 안 갖고 가갖고 제 친구 거를 반 나눠서 냈는데 그 친구는 회충밖에 없다 그러는데 저는 뭐 회충에 동양 모양 선충에 뭐에 뭐 여러 가지가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약을 그냥 보는 데서 나눠줘요. 그 자리에서 물로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변도 아닌데 얘는 회충약만 먹는데 저는 이만큼을 먹었어야 됐어요. 먹고 집에 오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그 회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다 그 퇴치가 되는 바람에 뭐 기생충학이라는 거 별로 할 거 없지 않냐 이러던 순간에 새로운 관점이 이제 생겨납니다. 오랫동안 생물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기생생물은 신중한 생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기생충이나 기생생물들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의 몸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너무 날뛰면 너무 그 기주식물이나 동물을 너무 착취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자기도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내 집을 불태우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포식동물은 사자는 사슴을 잡아서 확 죽여서 다 먹어야 되지만 기생충은 기주를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하면서 오랫동안 빨아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생생물은 절대로 기주를 죽이지 않는다. 신중하게 행동한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제 캥기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말라리아거든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플라즈모디움이라는 병원균을 옮겨줘가지고 그놈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데 근데 쟤네는 기생생물인데 왜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나? 이 이유를 이분이 찾아냅니다. 폴 이월드라는 생물학자인데요. 저분은 원래는 벌새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벌새라고 아메리카 대륙의 작은 새인데 꽃가루를 옮겨다 주는 그런 새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고 하는 거 아주 예쁜 새. 그 새들이 어떻게 꽃을 찾고 그래서 꽃가루를 옮겨주고 뭐 이런 그 자연 생태학을 하던 분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1994년에 깜짝 놀랄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Evolution of Infectious Diseases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의 진화 이런 책을 털커덕 낸 거예요. 아니 저 바깥에서 꽃 보고 벌새 쫓아다니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의학책을 내나. 저 책에서 이 양반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독성과 전염의 메커니즘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자,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모기라는 전염 매체가 있는 거죠.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다음 사람의 몸에 찌르면 플라즈모디움이라는 병원균이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증식을 해서 또 말라리아를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모기가 앉자마자 탁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갖고 있으면 자꾸 모기가 죽으니까 플라즈모디움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때릴 힘도 없게끔 그냥 널브러지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껏 빨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찌르고 해야 막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모디움 병원균 중에는 독성이 강한 놈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를 죽어가는 건데 반대로 직접 감염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는데 집에서 꼼짝도 못한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다. 이 정도로 완전히 넉다운이 되면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뭐 간호해주는
저 남편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껏해야 한두 사람밖에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지 말고 그저 적당히 아파서 그래도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 감기 걸려도 하루 이틀 앓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뭐 친구 만나면 코 닦은 손으로 친구랑 악수도 하고 또 뭐 동료 얼굴에다가 재채기 해대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감염의 경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한 바이러스는 지금 감염시킨 그 사람하고 그냥 운명을 같이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전염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독성이 강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득세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간접 감염의 경우에는 그게 상관없으니까 지금 걸린 이 사람 죽여버려도 다음으로 옮겨가는 데는 목이라는 중간 매체가 열심히 활약만 해주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놈들이 점점 득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점에서 이분이 이 책에서 설명한 것 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에이즈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에이즈는 지금 20세기 후반부에 가장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질병이잖아요. 근데 에이즈도 역시 직접 감염에 의해서 옮기는 병입니다. 처음에 에이즈가 등장했을 때 혹시 모기가 옮기나 그래서 아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적이 있었어요. 에이즈가 만약 모기가 옮긴다 그랬으면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니더라. 에이즈는 직접 성관계를 하던가 아니면 수혈을 피를 옮겨봤던가 그래야만 걸릴 수 있는 병이죠. 그런데 왜 에이즈가 직접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성이 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이거는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에이즈 보균자 중에 굉장히 성생활을 문란하게 했던 몇 사람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직접 감염의 통로만 막아주면 에이즈는 그냥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염 통로가 일단 차단되기 시작하면 독성이 강한 에이즈 바이러스들은 지금 감염시킨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없어지고 독성이 약한 것들만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에이즈가 20세기 어느 중반에 새로 태어난 질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 인간과 침팬지나 이런 동물과 함께 살아오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득세를 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퇴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바이러스를 다스리면 된다는 게 이분의 설명입니다. 이런 게 바로 다윈의 설명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생태와 진화를 이해하면 무작정 공격해서 깨부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로 낮추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자연 생태계에서 한번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리 라슨이라는 미국의 만화가의 만화를 몇 개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표범들이 얼룩말들을 내려다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는 맨날 병들고 늙은 것들만 잡아먹어야 되냐. 그걸 이제 흔히 자연 도태라고도 가끔 자연 선택을 그렇게 설명하죠. 처지는 것들이 솎아지면서 이제 살아남는 것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난 정말 프라임을 한번 먹고 싶은데, 응? 정말 좋은 고기를 한번 썰어 먹고 싶은데 안 되겠냐. 쟤는 뭐 얼룩말은 바본가요? 제일 잘 뛰는 얼룩말이 그래 너